무역상인 리영남, 이 사람을 지금 총살하기 직전에 지금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. 총살 직전에. 왜 총살하려고 하느냐. 2012년은 지금 북한에 강성대구 완성하겠다 그랬다가 올해 사설에서는 완성은 아니고 뭐 문만 열어 제끼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2012년에 김일성 백진영과 관련해서 북한은 배급제를 실시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역성에 그 긴급 지시가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, 이 쌀을 많이 구해와라. 그래서 북한에 지금 무역성 직원들, 대남 공작 요원들 몽땅 다 지금 저기에 나가가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쌀 구원하러 지금 댕기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쌀을 다 걷어다가 비축을 해놨다가 내년도에 배급제를 부활시키는 것과 함께 김정은의 3대 실습을 지금 확정하려고 부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배급을 주면 되겠습니까? 안 되겠습니까? 제가 조사했을 때 90년 이전에 배급받았던 사람은 86.1%입니다. 대부분이 배급을 받았죠. 90년 이후에는 북한의 12%만 배급을 받고 나머지는 다 배급을 못 받고 자기들로 알아서 살아왔던 겁니다. 시장에서 56%, 장사에서 살았고 29%가 땅에서 농사지어가지고 살았고 나머지는 친척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12%는 어떤 사람들이냐? 북한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줄기들이 있습니다. 김일성이랑 빨치산 같이 한 사람은 백두산 줄기, 김일성의 가족과 연결이 되어 있는 뭐 김용직에 뭘 도와줬다 이런 사람들은 봉화산 줄기, 그 다음에 김정일이랑 같이 뭐 김일성 대학 다니잖아요. 김일성 대학 다니면 영남산 줄기입니다. 그 김일성 대학 옆에 있는 산이 영남산이거든요. 그래서 영남산 줄기, 그 다음에 리모 노인이 국성됐죠. 그처럼 비전양 장기수 있죠. 그 사람들 뭐 지리산 빨치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리산 줄기에 속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일본에 이제 그 북성 교포들이 있어요. 그 사람들이 일본에서 주기적으로 돈을 받아서 좀 잘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본에 있는 후지산을 따서 후지산 줄기라고 부릅니다. 근데 이 후지산 줄기가 80년대 이후에 이게 위치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. 김정일이가 고영이를 이렇게 부인으로 받아들이면서, 고영이가 일본 북송교포 출신이죠. 그 전에 북한에서 일본 북송교포들은 상당히 감시를 받는 계층이었습니다. 그런데 김정일이가 고영이랑 같이 살면서 또 간부들을 막 내신하라 그래가지고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뭐 북송교포들이 이제 국가에다가 돈을 많이 내게 되면 여기를 말하면 회장, 사장짜리는 아니고 부사장짜리를 다 줬습니다. 그러니까 부사장은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. 그죠? 그냥 그거는 그 명예직이잖아요. 그러니까 부사장짜리를 다 줘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부지배인이 몇 명 됐습니다. 돈 많이 낸 사람들이.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를 무슨 경호 부부장, 뭐 어디에 뭐 당 지도원 뭐 이런 걸로 몇 명 이렇게 뽑았어요. 북한은 가끔 그런 쇼 이벤트를 많이 하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나도 저거가 되지 않을까, 이런 희망을 갖게 하는 거죠. 너는 왜 잘 됩니까? 모든 사람이 당선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나는 되지 않을까, 그쵸? 그것 때문에 너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. 북한 사람들도 물론 탄압받는 거 맞지만 혹시나도 번호가 잘 맞으면 혹시 저거 되지 않을까, 이렇게 해서 충성을 막 무한정 충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너도 사는 거 보면 무섭지 않아요? 안 될 거 뻔한데도 막 몇십 장씩 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. 계속 사잖아요. 북한 사람들이 지금 딱 그런 심리에 젖어 있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쇼 이벤트를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당선이 되면 그 일생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. 이제 북한의 젊은이들은 부모님들을 가끔 원망할 때가 있는데 빨치산에 이제 가담을 했거나 뭐 이런 줄기에 속하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데 못 속하는 자녀들은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, 아버지는 말이지 그때 경찰서 마당에다가 돌이라도 하나 던지지 왜 멍청해서 가만히 있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북한에도 이런 어떤 출세의 심리가 있고 뭐 헤게모니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, 우리 아까 먼저 하신 여사님께서 안중근 의사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습니다.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 나라를 위한 어떤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열정이 있고 용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북한에 그런 사람이 없겠느냐? 있습니다. 자기의 처지를 바꿔보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요. 근데 왜 못하느냐? 북한은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연구해야 되느냐? 북한의 그런 젊은 열정들, 청년들의 그 영웅심,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느냐, 이런 거를 연구해야 되는데, 여기 외교안보 포럼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핵심 주제로 다루고
대두되는 게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. 그래서 북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북한의 어떤 할아버지가 정권을 바꾸겠습니까? 못 바꾸지요. 젊은 청년들이 바꿀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바깥에서 외부에서 서포팅 해줘야 됩니다. 제가 작년에 이제 미국의 국무부에서 상을 하나 준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케냐, 아프가니스탄, 뭐 이라크, 뭐 여러 지역에서 왔어요. 다 여성 활동가들인데 부러웠던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그쪽의 제야 활동가들은 아무리 인권 유린 국가고 독재 국가고 뭐니 해도 그렇게 외부 세력이 그 나라의 그 제야 활동가들을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맨날 남한에서 북한하고 민간하고 뭐 한다 그러죠. 그 민간이 누구를 위한 민간입니까? 북한의 민간 채널은 없는 겁니다. 북한의 교회 김정일의 꼭두각시입니다. 지난달에 제가 그 KBS 아침마당에 나오라 해서 나갔는데 제 옆에 나왔던 분이 스님이신데 북한에 가서 스님을 만나가지고 사찰 음식을 연구해봤다 그래요. 백주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? 북한에 무슨 절이 있고 무슨 스님이 있습니까? 북한의 스님은요 보이원이에요. 북한의 강서 보이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이원이거든요. 거기 대학 졸업하고 스님으로 가는 겁니다. 그런데 뭐 갑자기 나와가지고 북한에 절이 있는데 이런 음식들이 있다고 하여튼간 근데 또 KBS에서 막 그런 걸 하는데 제가 옆에서 막 야 북한에 절이 어디 있어요?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 공영방송이라 너무 돌출발언을 하게 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고 왔는데 지금도 막 속이 막 좀 아립니다.